박미주와 차 한잔 할까요? (2년) 전 일본의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의 고쿠라성에 갔다가 낙후된 환경에 비해 탐스럽기 그지없는 수국과의 꽃이 만발해 있었다. 너무 예뻐서 뻗친 내 손은 나도 모르게 소녀 감성을 주체치 못해 꽃잎을 따서 가방 속 책장 사이에 펼쳐 넣었다. 그 소녀 감성으로 예쁜 이하일 코팅에 책갈피로 쓰려는 마음으로 문득 지난 책을 펼쳐보다가 만난 일본에서부터 나를 따라온, 아니 내게 끌려온 이 꽃잎이 옅은 보랏빛으로 잘 말라 내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다. 살포시 자극된 감성으로 그 꽃잎이 내 정서주머니를 콕콕 찌르며 내려다본 내게 앙증스런 미소로 윙크를 한다. 일본에서부터 따라와 조용히 기다려준 꽃잎에게 간지러운 속삭임으로 한 줄을 연다. 너 참 예쁘다. 여름날의 월요일, 안녕하세요. 2021년 6월 21일 월요일 오전 11시 박미주와 차 한잔 할까요? 시작 이렇게 해볼게요. 페이스북 보이는 라디오 동행하시는 애청자분들께도 인사드릴게요. 자, 역시나 오늘도 역시 골수 애청자 ang숙경님 오셔서 인사 나눠주시고 계십니다. 자, 안녕하세요. 1번으로 오셨습니다. 자, 가수 김대훈님, 네, 반갑습니다. 목선수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 분씩 또 이렇게 박미주와 동행을 또 하고 계시는군요. 와, 더워도 어떻게 이렇게 더워요? 지난 주말에 1박 2일간에 뭐 이렇게 행사가 좀 있었어요. 그 지방 강의와 함께 지방 이렇게 문화 행사가 좀 있어서 농촌 체험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는 강의였었는데 다녀왔었는데 와, 서울보다 더 더워요. 익산에 있는, 전북 익산에 있는, 함렬이라는 그 도시, 함렬이, 이렇게 지명인가 봐요. 함렬은 지명이고 그 옆에 있는 용안이라는 도시, 그 도시에 용머리 거울이라는 기관에서 체험장에서 실시하는 그, 행사였는데요. 와, 시골 남쪽이어서 그런가요? 정말 여기보다 더 뜨거워요, 더. 정말 햇볕을 마주 보면서 햇볕 안에서 한 2시간, 약 2시간 정도 이렇게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와, 정말 혹시 여러분 지금 저희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 제가 얼굴이 좀 빨갛지 않나요? 익어서 그래요, 익어서. 정말 뜨거웠습니다. 뜨거웠지만 그만큼 또 즐거웠고 보람도 있는 그런 행사 했었습니다. 자, 드디어 조금씩 이렇게 그 숫자가 떨어지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 숫자. 너무 좋아요. 정말 좋아요. 7월 1일서부터 그 내용이 조금 발표가 됐죠. 그 이제 코로나에 따른 어떤 그 내용들.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죠. 그 내용이 보니까 이렇게 사적 모임은 이제 수도권은 15일부터는 8명, 6명 이렇게 그 내려가고요. 비수도권은 뭐 인원 제한이 없는 걸로 이렇게 해제가 되었고요. 식당이나 카페도 밤 12시까지로 지금 10시까지 있는 영업을 12시까지로 연장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유흥시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방은 다 시간 제한이 없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 칠레 체육시설, 종교시설, 뭐 스포츠 관람, 그리고 또 공연, 결혼식장, 뭐 액장, 뭐 장례식장 등등 이제 거의 다 뭐 인원도 거의 100명 미만, 공연장은 심지어 4,000명 운운했었는데 5,000명 이내까지, 그리고 지방은 인원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야, 최근에 미스터트롯 그 멤버들 행사 지금 콘서트
그 지방 콘서트 이렇게 순회하면서 시작하신 것 같던데, 어찌 보면 여기에 잘 맞춰서 기간적으로 잘 풀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참, 갑자기 TV조선 화이팅이 돼버렸습니다. 자, 이제 점점 뭐 이렇게 백신 맞는 것도, 뭐 이렇게 백신 완료라고 이렇게 인증을 하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온 SNS에 어떤 게 표식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도 페이스북에 당당하게 그 마크를 같이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으로 등재를 했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이렇게 그 동그랗게 표식할 수 있는 거 점점 이렇게 많아질수록 그만큼 저희가 안전하게 생활하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온 거잖아요. 저는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을 했는데 아는 후배가 백신 중에서는 가장 싸다고 뭐 약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 사실 가격대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 백신으로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가장 중요하죠. 이제는 저희 만나면 전 이제 코로나 한참 중에는 어떻게 지내 요즘에 어렵지 이게 인사였는데 지금은 백신 맞았어? 이게 이제 인사가 되었죠. 자, 지난 주말에 다녀왔었던 그 행사. 원래 주간은 익산시와 전북도청에서 이렇게 주관하는 그런 행사였는데, 사실 뭐 이런 행사 다녀오면은 배우고 오는 것들도 많고요. 어찌 보면 이제 견학의 하나 그 일종처럼 되기도 합니다. 가수 김대훈 씨가 또 동행을 했었었죠. 아우, 정말 땡볕에 고생 많았다고 지금 저희 라디오 함께 이렇게 동행하고 계시니까 더불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골 밤은 정말 달라도 도시와도 낮만 다른 게 아니라 밤도 정말 다르죠. 그리고 함께 동행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같이 잘 다녀왔어요. 정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라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시골인데도 불구하고요. 앞에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오랜만에 어떤 이런 문화행사, 이런 행사여서 그런지 단 한 분도 마스크를 벗는 분이 안 계세요. 뭐 이렇게 거리두기, 생활수칙 너무 철저하게 잘 지키시고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서 저희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많이 걱정도 덜 되고 편하게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좋은 사례가 조금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 세상은 또 그렇게 둥글게 같이 더불어서 협조하고 같이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농촌에서 도시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그렇게 서로 체험도 하고 하면서 서로 관계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전에는 정말 농촌에서 도시를 구경을 올라오는 것이었다면은 이제는 농촌을 체험하려고 구경하러 가는 그런 역기능이 좀 사회적인 역기능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정말 질서도 어찌 보면은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더 잘 지키시는 것 같았어요. 사실 뭐 이렇게 도시에서도 막무가내인 경우 많이 보잖아요. 이번에 며칠 전에도 뉴스에서 보니까 전철안에서 뭐 젊은 분이었는데 아무렇지 않게 담배를 꺼내서 피우시다가 같은 승객이 이렇게 지금 제지를 하고 꺼주세요라고 하는데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피우시다가 결국에는 전철에서 영무원에 의해서 쫓겨나셨죠. 그랬더니 또 전철역에서 담배를 피우시다가 결국에는 그 범법행위라는 것 때문에 전철 안에서 한 흡연은 벌금 10만 원 그리고 전철역에서 흡연은 30만 원으로 그분이 거주하는 해당 지역 기관에 부가토로 간다는 그런 내용이 뉴스를 통해서 나왔었는데요. 지킬 수 있는 분들은 모두 뭐 이렇게 무모한 행위들이 좀 이렇게 안타까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뭐 제가 조금 전에 시골에 계시는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더 잘 지키시는 것 같다. 뭐 이런 조금은 잘 지키시는 분들 입장에서 들으면 억울한 내용이지만 그런 표현이 안 나오도록 우리 한 분 한 분이 같이 참여하고 의식 있게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 생활수칙 때도 그랬었잖아요. 마스크 안 쓰고 뭐 이렇게 역학조사 협조 안 하고 식당이나 어디 들어갈 때 반드시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표기 막 거부하고 뭐 이런 분들 정말 많았었잖아요. 자, 여러모로 확진자가 이렇게 줄고 있으니까 머지않아서 다시 우리 활동이나 생활 정상화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지라고 해요. 오늘 절기상 하지 24절기 중에 10번째에 해당하는 절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아침부터 정말 푹푹
따뜻하다? 뜨겁다? 이렇게 좀 더운 것 같아요. 네. 자, 여름이 오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세요? 혹시 더워 죽겠는데, 뭐, 여름 정말 싫어요. 뭐 하면서 이렇게 짜증내시는 건 아니시죠? 저는 여름이 이렇게 좋은 이유를 굳이 묻는다라면, 일단은 추운 걸 싫어하기 때문에 차라리 추운 것보다는 여름이 낫다. 저는 그래요. 그리고 수박 주스를 먹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수박 말고도 여름이면은 과일이 좀 많아지잖아요. 여름 과일이 뭐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재래시장이나 과일 가게를 가봐도 정말 과일들이 보석처럼 보이는 그런, 최근에 저는 그렇게 과일이 무조건 막 보석처럼 보이더라고요. 뭐 수박, 참외, 자두, 복숭아, 포도, 뭐 이제 지금 아마 이번 주까지는 앵두 뭐 이렇게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셀 수 없는 과일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시기가 바로 여름철이잖아요. 아직은 또 조금 이르기는 하지만 벌써 풋사과도 나왔더라고요. 저는 늘 그런 풋과일 보면은 정말 돌아가신 저희 엄마가 생각이 나요. 풋과일을 입에만 댔다 하면 배탈이 났었던 제게 엄마가 이렇게 늘 못 먹게 했었던 그런 기억이 매해 이렇게 풋과일만 보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이 좋기도 하고 조금은 엄마에 대한 그 부분 때문에 서글픔도 좀 있고 그래요. 애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하진원을 그런 어릴 적 추억 또는 부모님과 관련이 되어 있는 여름 추억 한 번씩 떠올려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가나기 FM 100.3MHz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 박미주와 차 한잔할까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라디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인터넷 www.radiogfm.net에서 박미주와 차 한잔할까요? 들으시면 되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은 라디오스 팟빵 가나기 FM 라디오에서 사연과 신청곡 또는 책향기 출연 신청 직접 전하지 못할 말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개해드린 방법이 불편하실 때 있어요. 그럴 때는 스마트폰 문자 010-5297-2047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에서 12시까지 1시간 동안 동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문자 사연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청곡 함께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라디오는 항상 페이스북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죠. 그래서 이상하게 페이스북 이렇게 그 애청자분들은 페이스북으로만 이렇게 접속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각 어플이라든가 이렇게 팟빵, 뭐 라디오스, 가나기 FM 이런 어플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 잠시 후에 저희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 박미지 책향기 시간이죠. 다음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희가 지금 스펜서 존슨의 뭐 이렇게 내 치즈를 옮겨 놓았을까, 누가 내 치즈를 옮겨 놓았을까 만나고 있잖아요 이번 주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훌륭한 작가의 책, 이 명서들을 이렇게 시리즈로 소개를 한번 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한 번씩 해봤어요. 너무 좋은 책들이 많아서. 뭐, 이렇게, 저도 스펜서 존슨의 좀 팬이기도 하지만, 애독자로서 좀 그런 욕심을 부려봤습니다. 자, 저희 스펜서 존슨 만나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스펜서 존슨의 명작, 누가 내 치즈를 옮겨 놓았을까 만나볼게요. 박미주의 책향기. 우리 눈에 보이는 치즈는 음식의 일종이지만 꼬마 인간들에게는 행복을 가져다주는 상징물이었던 것이다. 치즈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충만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고 영적인 풍요를 느낄 수가 있었다. 허가 치즈에 걸고 있던 희망은 현재 자신의 삶, 즉 생활의 보장인 동시에 미래의 안정이었다.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백향목길 옆에 아담한 통나무집을 짓고 오순도순 살고 싶은 꿈이었다. 햄의 경우엔 다른 사람들을 거느리는 중요한 인물이 되어서 까망베르 언덕에 큰 집을 짓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자신들의 행복이 한밤의 꿈처럼 사라져버리고 만 것이다. 두 꼬마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오랫동안 고민해봤지만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치즈가 사라져버린 텅 빈 창고를 여기저기 헤매며 현실을 확인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두 마리의 생쥐 스니프와 스커리는 다가온 변화를 수용하고 주저없이 행동으로 옮겼지만 햄과 허는 계속해서 헛기침만 해대며 어찌할 바를 몰라 머뭇거렸다. 그들은 부당한 사태에 대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불평만 해댔다. 허는 우울해지기 시작했다. 만일 내일도 치즈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자, 치즈 시창고에 있던 치즈 더미가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었고 허와 햄은 꼬마 인간이죠. 그리고 스니프와 스커리는 생쥐들이죠. 인간 이성이 있는 인간과 그냥 동물적으로 무조건 본능을 향해서 쫓아가는 생쥐 두 팀을 가지고 이렇게 인간의 이성에 대한 행동을 판단을 해보는 뭐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치즈가 점점 먹다 보니까 사라져갔잖아요. 사라져간데 분명히 생쥐들은 이 치즈를 다 먹고 나면 다음에 또 다른 치즈를 찾아야 한다는 걸 알고 이미 벌써 찾고 있었고요. 그리고 꼬마 인간인 햄과 허는 조금 안주해 있었죠. 안주해 있다가 어느 날 문득 창고에 와서 딱 치즈를 먹으려고 보니까 치즈가 사라진 거예요. 그걸 보고 지금 당황하는 장면인 거죠. 근데 이미 벌써 생쥐들은 사라지는 거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먹이를 본능적으로 찾고 있었고요. 이성이 있는 인간은 판단을 하고 어떤 그 사고력에 의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교만해진 거죠. 교만해져 있다가 갑자기 대책이 서지 않는 이 행동들이 여기에서 보이게 된 거죠. 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방황한 그리고 이 당황한 이 상황들이 우리 그냥 개인에게 저희한테 이런 일이 닥쳤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걸 대응할까요? 우리가 정말 잘 지내고 있다가 사실 이번에 코로나 경우 같은 경우가 그런 어찌 보면 이런 경우가 좀 비슷하기도 하죠. 평소에 정말 어떤 대비책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이어지는 햄과 허 그리고 스니프와 스커리의 이야기 누가 내 치즈를 옮겨놨을까 다시 들어보도록 해요. 김대훈이 부릅니다. 가슴 바람 부는 날. 내 눈물아 아픈 눈물아 찬바람 닮은 내 사람아 가슴에 간직해둔 미운 미소만 부디 잘 가요 아픈 눈물 가슴 바람이 부는 날 가버릴 야속한 사람인데 가슴 바람이 부는 날 갈 사람 가야 내 사람아 사람인데 가슴 바람이 부는 날 갈 사람 가야
햄과 허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사이에 스니프와 스커리는 이미 제 갈 길을 가고 있었다. 그들은 미로 깊숙이 들어가서 좁은 구이를 오르락내리락 하며 치즈가 있을 만한 창고를 찾아다녔다. 오직 새 치즈를 찾아야 한다는 일념이 그들을 인도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그들은 마침내 창고 앞에 도착했다. 문을 열자 어마어마하게 쌓인 치즈 덩어리들이 그들의 눈앞에 드러났다. 그들은 너무 좋아서 비명을 질렀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것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그들은 마치 꿈결인 듯 창고 안으로 이끌려 들어갔다. 난생 처음 보는 온갖 종류의 치즈가 그들을 반겼다. 스니프와 스커리가 감격에 젖어 있는 동안 아직도 햄과 허는 시창고에서 사태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현실적인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다. 배고픔의 강도는 더해갔고 마음에 좌절과 분노가 생겨 사태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네, 지금 벌써 이제 스니프와 스커리가 하는 행동, 그리고 햄과 허가 하는 행동이 이제 나뉘어졌죠. 햄과 허는 이 치즈 다진 것 자체를 보상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이렇게 열심히 미로를 건너서 미로를 헤매다가 찾아낸 것이기 때문에 보상인 게 맞죠. 열심히 찾았으니까. 근데 허는 약간의 교만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건 찾은 거야. 이 치즈에 대해서 나는 권리가 있어 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그리고 햄은 우리는 이 치즈에 대해서 왜 우리가 권리를 가져야 해? 이건 우리 것이 아니야. 찾았지만 이거는 우리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둘이 다투고 있어요. 근데 참 착한 다툼이죠, 이런 것들은. 반면 햄과 허는 이걸 끝까지 분석만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인간의 이성이 시키는 거죠. 배고프니까 우선 본능적인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 그 욕구를 먼저 해결을 하지 않고 어찌해서 이 치즈가 없어졌을까? 있었던 것이 갑자기 없어졌다,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새 치즈를 찾아야 한다라는 생각보다도 이 문제를 파헤쳐서 근본을 찾아내겠다. 근데 찾아낼 수가 없죠. 다 먹었는데 어떻게 근본이 나와요. 참,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저지르는 어떤 인간의 이성에서 오는 오만함, 이런 부분들을 꼬집어주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햄과 허가 이렇게 하면서도 허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분명히 생쥐들은 다른 새 치즈를 찾았을 것이다. 분명히 얘네들을 따라가면 찾지 않았을까? 라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햄이 허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스니프와 스커리 생쥐들을 찾아보자. 생쥐들을 따라가보자 합니다. 그래서 허가 단호하게 가자 우리 하니까 햄이 얘기합니다. 싫어. 내가 왜 생쥐를 따라가야 돼? 이렇게 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그 이성이 주는 오만함,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인간의 이성이 움직이는 순간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잃게 되는 것들도 많이 있다라는 그런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그런 과정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스펜서 존슨의 누가 내 치즈를 옮겨 놓았을까, 이 명작을 다음 주 한 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짤막하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게 정말 저도 아쉽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기회가 되신다라면 이 명작을 한 번쯤 구매해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박미주와 차 한잔 할까요? 차 한잔 할까요? 속 책향기는요,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책,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책 소개했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책도 저희 항상 기다리고 있을게요.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박미주와 차 한잔 할까요? 속 책향기, 그렇게 꾸며가려고 해봅니다. 추억해 볼게요.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듣는 곡, 함께 듣고 청취자 문자 사연 소개할게요. 자,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여름 이야기 함께 들었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들으면 조금 시원해져야지 되는데 지금 저희 페이스북 보이는 라디오에 김원태님 오셔서 찌는 듯이 덥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잘 지내셨죠? 그리고 330km의 그 감동을 보여주셨던 지난주 주말에 저희 부산의 해운대 돌고래 김성근님 지금 들어와 주셨어요. 자, 부채 속도가 빠른 만큼 그만큼 덥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튜디오 안도 찌는 듯이 덥습니다. 자, 들어온 문자 사연 소개할게요. 자, 요즘 부쩍 더워진 날씨 덕분에 아이들 음식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시기입니다. 저는 어린이집 영양사로 매주 월요일에 아이들 점심 식사를 준비하면서 박미주와 차 한잔 할까요? 듣고 있답니다. 조금이라도 방심을 하면 큰일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집 식단보다도 더 많이 신경을 쓰게 됩니다. 가끔 원장님의 영양 밸런스가 맞냐는 질문을 듣게 되는 날이면 정말 원장님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닐 텐데 어찌나 예민해지는지 혼자 꽁시렁거리기도 합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 음식하면서 아이들 식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말입니다. 지난주엔 미역냉국을 줬더니 선생님 중 한 명이 어머나 선생님 안 끓인 거 애들 먹여도 돼요? 하고 묻는데 정말 속이 상했지만 그거 생수예요 라고 간단하게 답하고 말았더니 아이들 식사 지도 그 선생님 마음이 쓰였는지 오해 말라며 저를 토닥이는데 더 얄미워졌습니다. 벌써 영양지도사 경력이 7년인데 아직도 이렇게 울렁증이 있습니다. 에휴. 그래도 내 새끼들 같은 아이들 밥이니 마음 풀고 더 신경 써야겠죠? 황미연님께서 용산에서 황미연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세요. 맞아요. 이렇게 가뜩이나 아이들 식사 문제 요즘에 군부대 식사도 문제 많잖아요. 아이들만큼은 정말 이렇게 안전하게 조금 체킹하는 소리가 있더라도 그거는 우리 학미연님이 조금 너그러이 한 번 더 확인하는 안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확인한 이 내용은 조금 이해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준비하시면서 거의 아이들 식사지도 시간이 다 다가오네요. 자, 음식 준비하시면서 스트레스 받는 시간 함께 동행하신다고 하니까요. 저도 고맙습니다. 자, 두 번째 짧은 사연 다시 소개할게요. 주말에 콩을 까고 있는데 딸아이가 조용히 다가와서 콩을 까면서 엄만 왜 이렇게 초록색 안두콩을 좋아해? 하고 묻습니다. 그냥 어릴 때 시골에서 살면서 많이 먹었던 정서랄까요? 그냥 이유 없이 전 초록색 안두콩이 좋습니다. 고양시 향동의 한동희님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베란다에 활짝 피어난 꽃기린이 너무나 예쁩니다. 꽃기린을 정말 좋아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이자 시누이였던 성희. 오빠와 부부싸움이라도 하게 되면 누가 잘못을 했든 늘 친구인 올케편에 서서 한없이 든든한 내 편이 되어주었던 내 친구 성희가 세상을 등진 지 9개월이 되어가네요. 고등학교 때부터 단짝이었던 성희는 같은 대학에서 함께 그림을 공부하고 우린 9개월 전까지만 해도 늘 함께였었습니다. 어느 날 성희가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 함께 가줄래? 해서 스스럼 없이 함께 간 병원에서 우린 오열을 했습니다. 성희의 몸엔 이미 이암이 손을 대지 못할 정도로 퍼져 있었고 3개월을 선고받은 성희는 2달을 힘들게 견뎌내다가 내 손을 잡고 조용히 잠이 들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며 43세의 나이에 그렇게 결혼도 하지 않고 성희는 하늘나라를 가버렸습니다. 자매처럼 붙어 살아온 성희가 떠난 상실감은 쉬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성희가 없는 세상은 달라도 너무 달랐고 늘 함께 다니던 재래시장 나들이도 이젠 재미가 없었고 발길 닿는 곳마다 성희와 함께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 성희의 생일이었습니다. 성희가 없는 생일날 혼자 케이크에 불을 켜고 있노라니 마치 성희가 조용히 곁에 와서 앉아 제 손을 잡고 문영아 힘내야지 난 괜찮아 하고 말을 하길래 돌아보니 성희와 똑 닮은 내 딸아이가 엄마 고모 많이 보고 싶지 하는데 딸아이의 작은 품에 얼굴을 묻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조카를 지 딸처럼 예뻐하던 시누이 성희는 아마 하늘에서 가장 예쁜 배열이 되었을 것입니다.
별이 되어서 우리 딸아이를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은별이는 나중에 커서 고모랑 살자 하면서 조카를 너무 애지중지했던 우리 성희의 영면을 빌어주세요 하시면서 독산동의 이문영님께서 정말 슬픈 사연 보내주셨어요. 네, 하늘나라를 떠난 친구 성희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친구를 생각하는 곡 안치환의 오늘이 좋다 들으면서 오늘 저는 인사드릴게요. 저는 진행의 지금까지 박미주였고요. 저희 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1시간 동안 함께 동행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건강한 얼굴로 건강한 만남 박미주와 차 한잔할까요?